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고민이 많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너무 관료적으로 변했다, 의사결정력이 빠르지 않다 뭐 등등 그런 굉장히 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또 그게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이나 정말 그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는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더 좋다고 보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권기대라고 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참 깊은 침체를 지나왔죠. 그리고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메모리의 업황도 이미 돌아섰다, 반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AI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AI를 지탱하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D램을 위시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커지면서 단가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AI 시대의 AI 반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D램, 그게 하나의 요소이고, 또 한 가지 요소는 D램 자체가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찬밥 신세였던 그런 D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 LP가 붙은 D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CXL이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그런 또 첨단 메모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DR이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단계의 제품이 나오고 있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 DDR, 이것도 세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성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램 자체의 진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의 영향, 이렇게 해서 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일단 202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절대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제가 보는 바입니다. 공급 과잉은 사실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를 꾸준히 괴롭혀왔던 바로 이제 그 요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한참 침체를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관련 기업들이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급 과잉 상황에는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 같은 예측을 철저히 하고, 또 제품의 개발 같은 것도 열심히 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그런 AI 가속기, 학습이나 추론을 위해서 꼭 필요한 AI 가속기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AI 가속기를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사왔던 빅테크 회사들 중에는 직접 AI 가속기를 개발하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을 위시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요가 커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그 인프라 쪽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이 과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그 예상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30-40% 이상씩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D램 쪽, 메모리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하이닉스 경우는 HBM 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의 고민이 그거죠. 원래 3세대, 2세대, 3세대까지, 4세대까지는 거쳐오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별로 많지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니치 마켓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약간의 판단차고 혹은 운이 나빴거나 해서 HBM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깜빡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그 분야를 파고들고
결국은 엔비디아를 만나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엔비디아에 이제 품질 테스트를 해주세요. 우리 물건 괜찮아요? 해서 상당히 오래 기다렸죠. 그러다가 지난달인가 그래 품질은 괜찮아요 까지 나왔어요. 그죠? 나왔다가 이제 아직 주문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HBM의 납품 주문까지 받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는 셈인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2025년도 HBM 물량까지 거의 대부분은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 그림이 벌써 그려졌어요. 그래서 설사 납품이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뭐 어떻게 말하면 좀 짜투리 물량, HBM의 짜투리 물량 그런 정도 아니면은 구 모델, 옛날 모델을 위한 HBM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삼성전자가 원했던 건 아니겠죠. 그렇게 구차하게 하는 건 원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쪽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도가 단순히 엔비디아의 가속기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HBM이라는 것은 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실제로 또 삼성전자가 이미 그 다른 쪽은 공급하는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한 발 늦어서 어떤 약간의 그 판단 착오로 뒤지기는 했는데 아마 삼성 반도체의 특징상 삼성 반도체가 보통 반도체에 있어서는 원스톱 숍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설계도 다 해주고 제조도 해주고 패키징 다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위탁 생산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그 장점도 나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그냥 싸잡아서 반도체 업황이 겨울이 온다 뭐 그러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삼성전자를 옛날에 가져봤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우리 아이들한테 사주겠다 뭐 그런 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단기간으로 승부를 보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장기는 2, 3년 네, 그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잠깐 그 삼성전자를 가졌다고 할 때는 그때는 거의 무려 5년, 4년, 5년 가까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 제가 딱 결심을 했죠. 이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단기로 1년 내에 뭔가를 승부를 보려면은 종목을 옮기자 해서 이제 갈아탔죠.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고민이 많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은 거의 그 삼성전자의 어떤 실수라든가 잘못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들이 그 회사의 기술 경쟁력이나 혹은 그 산업 전체의 전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보면 뭐 기업 문화가 너무 관료적으로 변했다, 의사결정력이 빠르지 않다, 뭐 등등 그런 굉장히 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또 그게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CEO의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이나 정말 그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는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더 좋다고 보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D램 자체의 고성능화, 첨단화, 그거 진화를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DDR이라고 제가 약간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건데 DDR 같은 경우도 뭐 3세대, 4세대, 5세대 쭉 나왔거든요. 그 중에 3, 4세대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범용 레거시 반도체라는 것은 저가, 중저가는 지금 중국의 창신이 꽉 잡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럼 그 회사가 만약에 삼성처럼 DDR5, 6 이런 식으로 고성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장비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ASML 그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이 그걸 딱 막아버렸죠. 중국에 팔지 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그 기술을 빨리 개선시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꾸로 삼성한테는 이제 일종의 도움이 되고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그걸 빨리 이용해서 개발을 빨리 하고 그런 품질을 높이고 그러나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성능 자체의 개선은 한계점에 왔다.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은 어떻게 더 좋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패키징 쪽에 무슨 개선을 통해서 수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면에 그 성능을 높이는 그런 걸 계속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삼성이 일단 굉장히 앞서 나가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었고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메모리 분야에서 흔히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초격차를 확실히 구현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또 하나의 문제는 수율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불량품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적느냐. 그 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수율이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할 정도로 잘 안 올라서 그게 이제 그 TSMC 같은 데하고 뒤지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율을 높이는 그런 것들. 그거는 제가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서 뭐가 수율을 높이는 요소가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야로 일단 그 격차를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회사는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워낙 정말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AI 가속기 결국은 AI가 학습을 하고 추론, 판단하고 이런 그 데이터 처리 과정을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그건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흔히 그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의 방법에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길을 확 넓히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HBM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삼성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HBM 계속 저렇게 돈 많이 받고 이익률 높은 거 파는 것도 좋긴 좋은데 꼭 HBM이라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길을 넓힐 게 아니라 데이터가 움직이는 그 자동차? 그걸 줄이면 어떨까? 데이터를 이렇게 줄여서 움직이게 하도록 하면은 이 길을 안 넓어도 되지 않느냐. 이제 거기서 시작된 생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굳이 비싼 HBM을 안 써도 없어도 된다. 그냥 데이터 자체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타도 전략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그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이 네이버랑 손을 잡고 이 마하1이라고 부르는 자기들의 그 가속기 형태를 테스트는 해봤다. 그랬더니 괜찮더라. 그리고 아주 소량을 네이버가 한번 써봤다. 그까지는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얼마나 진전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현실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성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HBM 같이 비싼 저게 필요 없고, 무난하게 작동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뒤통수를 한번 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AI 산업 혹은 생태계 전체에서 감히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딱 현실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정말 뉴스가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엔비디아가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당연히 잘 알겠죠. 전부 다들 자기들한테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길을 찾을 것이고 또 그 AI 가속기 뭐 블랙웰이다 뭐다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마하 원인이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은 아마 엔비디아의 그런 그 독과점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전망서 혹은 트렌드 도서라는 장르를 하나 만들어서 특별히 전망서를 많이 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낸 이 책 2025 비즈니스 트렌드 역시 전망서의 하나이죠. 다른 점은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주된 산업,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다시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원전 등등의 주요 산업들 다 합치면 아마 한 14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산업들의 2025년 전망,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산업에서 주로 활발하게 이끌어가는 기업들, 업종들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망해 본 책입니다.